결국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토트넘이 공식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을 업데이트했는데요. 토트넘 홈페이지를 보면 손흥민이 수술을 받게 됐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 눈 주변에 골절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화요일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부상을 입었고 수술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의료진과 함께 곧바로 재활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현지 기자들의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살펴보면 조나단 빌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수술이 필요하다, 골절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그 월드컵에 대한 꿈이 끝났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3위목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게 있었냐면 손흥민 선수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에 썼던 이 트위터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 마스크 착용도 토트넘이 고려를 하고 있다 라는 이제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토트넘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스텔라니 코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골절이 아니라면 부상 복귀가 빨라지니까 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는 당장 주말에 있는 리버풀전, 그리고 주중에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전은 이제 리그컵 경기지만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는 리즈전까지 월드컵 전에 경기가 어쨌든 3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마스크 착용도 토트넘이 고려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골절상이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월드컵 전에 남아 있는 3경기, 이 3경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일리 메일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골절을 컨펌했다. 안화 골절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확인이 됐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대한 꿈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을 받게 됐다. 그리고 데일리 메일이 독점적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이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에 골절에 대한 것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테스트를 받았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골절을 당하게 되면 월드컵도 이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절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받았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국과 함께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기다림에 빠져 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오늘 테스트를 받기 전까지 골절상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했었던 것 같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또 있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 광대뼈 손상 정도와 함께 뇌진탕 검사도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뇌진탕 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토트넘 쪽에서 밝히진 않았는데 이 데일리 메일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초기 징후는 손흥민 선수가 뇌진탕을 겪지는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초기 징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뇌진탕의 징후는 다행히도 없었다 라는 것이 될 텐데, 사실 이것도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토트넘 구단 측에서는 이제 골절사항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이제 뇌진탕에 대한 그런 여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모든 정보를 오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국 대표팀도 이제 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곧바로 토트넘 측에 선수의 부상 정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방금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새벽인데 축구협회도 아마 오전쯤에는 토트넘 측에서 훨씬 더 정확한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를 받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골절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복귀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이 골절상에 따라서
복귀하는 타이밍이 엄청나게 큰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가 그랬죠. 이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2020-2021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데브라이너가 리디거와 부딪히면서 이제 얼굴 앞면에 골절상을 입었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결승전인데 곧바로 그 뒤에 10일 뒤에 유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에 데브라이너가 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벨기에 대표팀에게 매우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짜를 보시면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5월 29일이었는데 데브라이너가 10일 뒤에 유로가 개막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경기에는 못 나왔지만 6월 17일 덴마크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데브라이너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였던 핀란드와의 경기에서는 어시스트 하나를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데브라이너가 안면 골절상을 당한 이후에 약 17일, 18일 정도 만에 복귀를 해서 덴마크와의 유로 조별리그 2라운드를 치룬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교체로 출전을 해서 후반전만 뛰었지만 두 번째 경기부터는 데브라이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데브라이너처럼 빠르게 회복이 가능한 골절이라면 혹시나 월드컵에 나올 만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한국 대표팀의 첫 번째 경기는 24일 우루과이와의 경기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21일 정도가 남은 거니까 사실 데브라이너가 18일 만에 덴마크전에 교체 출전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긴 기간이 남아있긴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우루과이전을 시작으로 28일 가나전 그리고 12월 2일에 포르투갈전까지 요 기간까지 손흥민 선수가 복귀를 할 수가 있다면 월드컵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뭐 지난 시즌에 또 얼굴에 골절상을 입었던 오시멘 같은 경우는 11월 21일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안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귀했던 날짜가 11월 17일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약 2달가량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복귀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윈터 브레이크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시멘 같은 경우는 이 안면 골절에 대한 회복 기간이 2달 정도 걸렸었고요. 그리고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18일 만에 경기에 복귀를 했었으니까 이 골절상도 어떤 골절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복귀하는 날짜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 측에서 밝힌 것은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 라는 정도까지만 밝힌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느냐 그리고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아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리를 해서라도 나가고 싶어 할 테고 그리고 뭐 국가대표팀도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를 해서 경기에 나왔다가 또 이 부상이 악화가 되거나 이러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뭐 월드컵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지만 어찌됐든 손흥민 선수가 이 부상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 이후에 선수의 건강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월드컵 출전 여부를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선수도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이 부상 때문에 좀 상실감이 클 것 같고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잘 수술을 받고 잘 회복을 해서 건강한 상태로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오는 날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